갭투자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갭투자도 투자에 좋은 방법이고 네. 갭투자가 지금 이제 장이 이러니까 저희가 질타를 받고 있지만 갭투자는 또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적 임대 수요를 충족시켜주거든요. 좋은 측면도 있고 이제 뭐 투기를 조장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결합하는 행위하고 투자하고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좀 오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서울 시장 정리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정리했는데도 대단히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서울 25개국을 다 돌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모셔서 그건 듣기로 하고요. 좀 지방 얘기를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지방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말씀들이 좀 서운해하실까봐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서울하고 수도권 얘기들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방 얘기를 조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 어때요, IF님? 지금 5대 강역시 중심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그 부동산 러브레터 만드신 분들한테 조금 전화 임장 좀 해달라고 해서 조금 분위기를 이제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예전하고 비슷하다.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오르고 내렸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전만 오른 상태고, 그 다음에 대구, 보아,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거는 울산, 부산인데 광주도 이제 조금 그 전에 이제 우리 봉선동 사태 이후로 우리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봉선동과 둔산동을 처음 알았대요. 아 진짜요? 어머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학군 지역이라서 예. 봉선동하고 그러니까 둔산동이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봉선동 가격 대비 뭐 아직까지 정고점을 이제 되지 못하고 더 떨어지었다고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지금 대출 규제를 전국이 똑같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도 다주택자 안 나온 거 똑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 낼 때는 뭐 60% 낼 수는 있지만 많거나 그러면 DTI 적용받고 예전에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을 때 상 가격이 3억이면 3억을 대출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방이. 그 정도로 지방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2금융권도 많이 해주시고 네. 거기서. 저는 네. 되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에 왜 집값이 떨어졌냐 수도권이 그러면 DTI를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안 나오니까 근데 지방은 DTI가 없었어요. 그렇죠. 규제 지원만 됐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죠. 대출 규제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데다 겪어봤고, 특히 저는 그때 부산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고 나서 코웃음을 쳤죠. 한번 당해봐. 왜냐면 전매 제한 한 번도 안 겪어봤는데 한번 해봐. 막 그랬는데 전매 제한도 한번 당해보고. 네. 그리고 하다못해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까지 당해보니까 이 부동산의 그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토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경험해보지 않는 시장에서 그렇고 특히 앞서 말했듯이 갈아타기 수요인데 자기 집을 팔고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집이 안 팔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지방은 더 심해요. 더 심한. 서울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심한 거가 이제 그게 이제 됐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 대상이 풀린 지역부터 풀리고 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대전에서는 뭐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라든지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 분양권 시장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5대 강역시 중에서 지금 뭐랄까 파란불 같은 경우에는 대전 대구 네. 이 정도고 지금 중간불은 뭐 광주, 울산 빨간불은 이제 그 부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세종시 다녀오셨죠? 네. 공동 분양이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대전 얘기할 때 항상 세종시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때요? 두 개 비교하면 지금? 빠송님이 전문가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오늘 진행자 김학년 소장입니다. 네. 빠세 진행자. 예. 제가 세종을 모르다가 빠송님이 세종을 알려줘가지고 그날로 달려가서 세종에 분양권을 산 사람입니다. 세종은 네. 어떤 거냐면요. 네. 입지 분석, 그 키바잉 펜터가 정확하게
매칭되는 도시라고 표현되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전의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종이 싸 보이는 이제 효과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세종 신도시는 1년마다 가도 이렇게 변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건물 계속 들어오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실제적으로 차가 막히는 시간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아침에 일찍 갔어요. 네. 출퇴근 시간에 이제 갔는데, 출퇴근 시간에 갔는데 그렇게까지 차들이 많지는 않았고, 막 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직까지 상가는 아직 들어서지 않고 있다. 네. 돈 쓰는 그런 수요층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솔동에 있는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와, 그게 우리가 보면은 한 6, 7년 되면은 그게 새 아파트잖아요. 네. 너무 낡아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계속 새 아파트가 뭐. 너무 새 매달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놀랬던 거는 2-2세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8억을 찍으면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꾸역꾸역 상승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막 급상승은 이제 잦아들었고, 네. 이제 실수요자로서 이제 비과세 요건을 맞춰서 이제 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그것이 소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하면은 아직도 미분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이번에 솔직히 동시분양 좀 기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그거 경쟁률 같은 거는 정리해서 올리는데 정리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거는 이전 기간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세종 린스트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4,000명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엔 더 많은 양의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네. 종사자들이 다 청약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시 공무원들이 아직도 청약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지금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특공의 가장 기본 원칙은 무주택자잖아요. 네. 근데 이전 기간 종사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도 네. 그걸 특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그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청약의 전문가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아무튼 그럼 세종은 아직도 좋다는 네, 얘기예요. 아직도 좋습니다. 대전은 지금 세종시가 좋은 것만큼 또 따라 올라가고. 근데 그리고 궁금한 게 새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작년에 아이파크, 얼마 전에 네. 아이파크 대박이 났었고 구축도 좋아요. 저는 제가 이제 대전의 재개발 재건축도 투자를 하고 있고 분양권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거는 어디서 배웠냐면 수도권에서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 방법 중에서 너무 구축하고 신축하고 차이가 너무 져요. 여기는 중간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10년차 아파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중간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구축 같은 경우에는 구축도 97년, 98년, 90년 후반도 아니야. 다 90년 초반들 구축이다 보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서구 둔산동에 크로버 아파트 맨날 얘기하는데 그거 90년대 완전 초반이거든요. 네. 중간이 없어 진짜. 중간이 없어요. 대전이. 그게 네. 참 아쉬워서 상품의 가치는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매수층들이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구축을 선택하는가 아닌가는 현장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빠쇼님 책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지방에, 이번에도 블로그에서도 봤었는데, 지방에서는 주도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랜드마크 아파트, 아니면 학군 이유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특강 때 말씀하셨잖아요. 머니 S투데이인가? 그것도 지금 현장에서 대전에서도 확실하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니까 구축이고 신축이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방은 조금 지방에 관심이 있어서 지방을 한 2년 정도 봤었는데요. 네. 서울만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지방도 바라보는데 처음에 그게 완전 잘못됐던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여기가 집이 한 90년대 아파트도 살만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한 15년도 되면 진짜 아직 새 거고 샤시가 하얗면 새 거잖아요. 우리 느낌에는 샤시가 하얗면 하이 샤시, 알루미늄 하이 샤시. 샤시냐 하얀 샤시냐 네. 갈색 샤시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춘천을 갔었어요. 춘천을 그때 이제 춘천 물량 부족하다고 이편한 세상 막 분양하고 그럴 때예요. 아, 그때 네, 갔었는데 3, 4년 전이구나. 예. 예, 이편한 세상을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갔단 말이에요. 10몇 년 차밖에 안 돼서 제 눈에 너무 새요 아파트인데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거 낡아서 못 쓴다 그러셨어요. 딱 그 표현을 쓰셨어요. 이건 낡아서 못 쓴다고. 이제 세택 적어보면 안 되고 진짜 분양하는 거 봐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지방도 분양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재개발 재건축 프리미엄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업대 그래서 프리미엄이 이제 나오는 그런 거죠. 지방 도시들의 천안, 그다음에 이제 대전 네. 그런 곳들의 구축 아파트,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갭이 이게 갭 투자라고 하죠. 그렇죠. 갭 투자성의 낡은 20년 차, 뭐 15년 차가 지난 그 앞에 구자가 붙은 아파트들을 네. 전부 다 투자자들이 사요. 매매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동네가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정확하게 10년 정도씩의 차이를 보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주택을 공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죠. 완전 구도심이면 20년 차고 이렇게 갭 투자가 가능한 네. 바로 옆을 딱 보면 한 10년 차 정도가 되는 이제 좀 학군도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갭이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는 네. 그다음에 딱 보면 저기서 또 분양하고 있어 옆에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지방도시 다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20년씩 낡은 주택은요, 새로만 들어와 살지, 이거를 주택을 소유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생각이 서울 사람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구축 아파트들 상품이 갭 투자를 하시고, 그러니까 투자의 수요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저희가 샀다가 또 투자 목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파는 그런 임대 소득을 위한 상품, 이 되고 그다음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새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동네를 옆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걸 제가 느낀 서울 사람 시각으로 지방 가서 아파트를 손대면 조금 실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저는 처음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분들이 2013년도 전후에 서울 수도권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못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결론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대전 클로바 사요 마요? 저 그 돈이면 거기 안 사요. 저도 이제 그 갭이면 안 사요. 안 저는 사요. 이제 클로바는 17년도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 17년도 설날 네. 전쯤에 클로바 대형 사라고 콜이 왔었어요. 음. 갭이 붙었었거든요, 딱. 네네. 근데 무조건 대형. 네. 그때는 매수 들어갔으면 좀 재미 봤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 벌어져가지고 투자자들 항상 들어간 투자금 대비 저희가 수익금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갭이 붙으면 사도 돼요? 저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너무 많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저도 선입견이 있어. 이것도 저의 한계일 수 있어요. 네. 저는 요즘에 좀 약간 거기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좀 기방에 갭 투자도 해보고 그쵸. 수강 갭 투자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수강생들 올 때 항상 내가 좋은 거 먼저 하라고. 네. 지방 보지 말라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무주택자인데 지방 가서 투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말리죠. 네. 그런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수요 공급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더 죽었던 게 아마 지방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더 약했던 부분이 더 골마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 관점으로 얘기하는 건데 실수요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들도 어떻게 거주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집을 산다는 건 어느 정도 오른다는 생각이 들고 전월세를 사도 싸게 그러니까 매매보다 싸다면 뭐 전월세를 사는 거고 매매가 더 가성비가 좋으면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월세도 싸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전세가 이렇게 떨어진 때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됐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전월세도 싸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더더욱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 되고 있고 지금 그분들도 꼭 집을 사야 되나 그런 이제 뭐 상담이 오면 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대전 얘기를 해요. 분들은요,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대전도 재개발이 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근데 보편적으로 실수요자 진짜 실수요자들은 재개발이라는 걸 잘 몰라. 이제 분양을 하면 이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특이한 점은 재개발에 이제 우리는 아니까 그런데 펜스 쳐지고 봉 세워지고 철거하면 그다음부터 저거 뭐야? 딱 그러고 아 저거 갔더니 부동산 소장님한테 갔더니 그렇게 저도 제 케이스도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대전에도요. 대전에 없었던 그 투자 공부하는 모임들이 생겼고요. 광주도 맞아요. 예전에 없었잖아요. 맞아, 광주도 맞아. 투자 모임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모임이 생기면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광주에 계시는 분이 거기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계속 기차 타고 온다고 하셨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광주에도 있지요. 그 다음에 대전에도 한 작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관심들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은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뭐 부산권, 대구권처럼 부동산 공부가 좀 덜 돼 있다고 해도 되나요? 그럼 그 지역민들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지역민들은 그렇고 이제 관심이 있었던 상위 계층들은 이제 거기도 광주도 사실은 그 재개발지가 일부 있잖아요. 네. 분양을 했잖아요. 그런 시기랑 그러니까 구도심이 개발하는 시기랑 맞물릴 때 그때가 그때 제일 이제 맞지. 공부하는 첫 모임들이나 이런 게 고민된다. 생기는 거예요. 대구는 되게 재미난 얘기가 일화가 있는 게 그러니까 60세, 70세 노인정 가기 전에 은행 가서 분양 신청하고 간다. 네.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투유로 하는데 그분들은 못 하니까 네. 그냥 노인정 가기 전에 가서 이렇게 두르고 아, 우리 엄마 아니 국민은행 거 안 돼가지고 국민은행 가서 총량 10번 했어. 대구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그렇게 화랑장이었던 경우도 많았고 우리가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경남권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고 봐요. 진짜. 저는 경남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일단 장을 길게 오래 상승장을 계속 보셨잖아요. 지역을 돌아가면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유연하고 투자 기법이나 스킬도 되게 좋아요. 네. 예, 배울 점들이 많아요. 저는 네. 되게 알겠습니다. 좋아해요. 이분들. 예, 또 이제 또 넘어가죠. 정리를 할 시간이 돼가지고 시간이 자꾸 아무튼 아니 대전- 부령님 말씀 한번 듣고 네. 가야죠. 저희가 네. 부령님 팬들 많은데 좀. 어떻게 대전 클로버 삽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은 안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살 거. 지금 아까 그 원천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지방장 같은 경우는 지방장은 서울 수도권하고 다르게 유효수가 확실히 적어요. 네. 유효수가 적기 때문에 외부 유입 수요에 의해서 또 움직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방장에 들어가는 데서 외부 유입 수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많이들 지방장으로 지금 가시잖아요. 가시게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방장이 상승하는 그 시점에 서울 수도권이 죽은 시장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그 분위기를 더 크게 키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조정받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의 유효수요들이 지금 2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요. 넘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라 약간 지방의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자금적인 부분이라 물론 이제 대전이 올랐지 않느냐 어디가 올랐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결국 수급에 따른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 수급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정도 수준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방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각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답 있는 거 아니니까. 지금 지방에서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나머지 15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지금 들어갈 만한 지역 있어요? 관심 있게 갈 지역. 어렵다. 갭 투자요, 좀. 뭐 신규든 갭 투자든 뭐 상관없습니다. 저도 지방 정말 열심히 알아보는데요. 네. 저는 부산이 좀 좋은데 부산이 단점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고 음. 지금 부산의 입주장에서 새 아파트를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부산 센터에. 네. 부산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장들하고 해운대 아파트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제 부산이 지금 관심이 있어서 부산은 조금 이제 봐도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갭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수요자가 사는 것과 갭 투자가 갭 투자로 보는 또 시각은 진입 시기는 조금 이르거든요. 이게 좀 진입을 보는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좀 조금 이르긴 한데 진주도 조금 눈에 오긴 하지만 조금 아직 일러서 언급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좀 이렇게 찍으면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보여야 될 때 진주 한 번만 입주서 끝나면 끝나거든요. 그것만 견디어서 넘어가면 근데 진주도 조금 눈여겨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제가. 네. 그다음에 이제 지표로만 보면 괜찮은 지역은 누가 뭐래도 대전과 네. 지금 이제 뭐 천안하고 이런 쪽들을 지금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는데 거기는 상품이 지금 천안 같은 게 정말 상품이 양극화되고 있더라고요. 불당 신도시만 확 오르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투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투자금이 만만한 지역들은 또 천안에 계시는 분들은 또 안 보는 아주 양극화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거를 불당 신도시를 안전이란 주거 안전의 치안의 개념에 대입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한참 우리가 갭 투자 지방도 한참 했을 때처럼 갭이 확 붙어갖고 공급이 부족해서 확 따라 오르는 이런 거를 대입하기에는 지금 지방장들도 미분양도 많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좀 지방 투자도 딱히 확 질르시라고 하기가 좀 그런 시기예요. 진짜 애매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투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질문의 상당수가 머릿속에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그게 또 박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지방을 갭 투자로 한다?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에 들어와 있는 유효수들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단계, 그 다음에 전세, 공급 부족에 대한 전세가 상승,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그게 갭 투자에 성공하는 부분인데, 네. 그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투자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저도 유리한 게 어디냐라고 하면 월천 대사님하고 조금 같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방장에서의 어쨌든 메인은 헤비급은 부산이라는 거고, 그 부산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또 이거를 바꿔 말하게 되면 수급의 불균형에서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해운대 같이 그쪽에서 강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과대 낙폭 지역을 잡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고 그 이외에 갭 투자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조금씩은 먹을 게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지역은 조금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IMP님 네. 뭐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그 5대 광역시 재개발 조사를 다 이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세 그때 여름에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난 상태에서 봤을 때 재개발 같은 상품이나 재건축 상품은 항상 우상향을 하거든요. 5대 광역시 중에서도 이게 주변의 시세가 안 좋아도 다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그 지역 안에 중심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겪었던 거랑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그쪽의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는 요즘엔 갭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갭 투자라는 게 캐파가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전세를 못 맞추게 되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되게 많이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지만 갭이 아니에요. 그 갭이면 이 갭 여기 간다. 뭐 이렇게 얘기 농담처럼 할 정도로 그 갭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거를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뭐 우리가 말했듯이 깃발 꽂힌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다 얘기도 하거든요. 갭 투자는. 사실은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수요가 워낙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세를 맞춘다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저는 5대 광역시 다 재개발 재건축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 질방 질문 던지면서 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투자자들 아무도 없고요. 진짜 시장을 제대로 보고 계시고 진짜 고민하시고 현지 주민이나 투자 수요까지 다 예측을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진짜 중소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도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소도시입니다. 거기에 누가 가서 뭐가 이제 사고 아마 추천을 하겠죠? 몇 개 도시가 올라요.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인구도 막 5만도 안 되는 도시들 막 이런 것들 막 나오고요. 10만도 안 돼도 저는 무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 아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 적들은 아직도 갭 투자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갭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일반인이 생각하는 갭들이 그 정도 갭이기 때문에. 근데 정상적인 투자 방법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산 수요가 탄탄한 데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그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갭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조그만 도시들은. 예. 시장이 와도.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하는 투자를 네.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데 투자할 단지들이 2개, 3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찍는 순간 그냥 오르거든요. 그건 100%입니다. 그 투자한 사람이 분명히 사놓고 올리는 방법밖에 저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은요. 수요랑 공급 논리 그리고 가격 뭐 이런 정책 그다음에 뭐 대출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하듯이 지방 하시게 되면은 지방 투자도 저는 뭐 할 수 있는 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정이 될 때 오히려 이렇게 뭐 갈아타기라든지 좋은 거 옮겨가는 것들 너무 좋은 방법인데 부산 얘기는 뭐 좋으셨고요. 뭐 천안 얘기도 좋으셨고요. 뭐 지방 광역시 얘기도 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말씀 못했습니다. 갭 투자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갭 투자도 투자에 좋은 방법이고 네. 갭 투자가 지금 이제 장이 이러니까 저희가 질타를 받고 있지만 갭 투자는 또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적 임대 수요를 충족시켜 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뭐 좋은 측면도 있고 이제 뭐 투기를 조장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네. 이게 갭 투자가 가능한 시기가 있어요. 네.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분양을 좀 못하고 있을 시기에 집이 부족한 시기에 이제 침체기를 겪다가 올 때 그때가 지금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호황이었기 때문에 분양들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개발들이 진행을 많이 해서 이제 개발된 것들이 입주를 하고 맞아요. 있고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멸실할 때 집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갭 투자인데 네. 지금은 좀 전방위적으로 분양이 많아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제 그게 사이클상 갭 투자가 좀 성행해야 되는 시기를 조금 지나온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결합하는 행위하고 투자하고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좀 오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월천대생께서 말씀하신 갭 투자는 그냥 투자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 맞아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시장의 정상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그것들은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갭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지탄을 받아야 할 투자 같은 경우는요, 투자자들이 올려요, 그냥. 수급 상관도 없고, 수요도 안 늘고, 수요도 안 부족한데, 그냥 거래가 안 되던 지역에 들어가서 한 건 거래한 다음에 추천하게 되면 또 와서 바로 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인 거죠. 예, 쉽게 그러니까 말해서. 한 두세 명이 올릴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월천대생까지 말씀하신 건 되게 좋은 얘기인데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라는 게 있거든요. 대세 상승은 100%입니다. 수급이 안 맞은 거예요.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거는 뭘 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사실 알고 보면 예. 우리 모든 투자가 갭 투자 아닌가요? 예. 갭 투자 아닌 건 없어요. 다 갭 투자죠. 아, 갭 근데, 투자인데 예. 빠중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그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이 예. 있어서 있어서 지금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경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직도 해요? 저 밑에 지역도 있잖아요. 뭐 아직도 500, 1000이면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사가지고 교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요 세 분의 부룡님, IFP님, 월천대생께서 해주셨던 말씀 좀 잘 담아두셔갖고요. 지방도 투자할 것들이 있고요. 그런 사이클도 분명히 올 거고, 그때는 갭 투자도 가능하고, 뭐 신규 투자도 가능하고, 재개발, 대건축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